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저는 이하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구혜림입니다. 네, 오늘 시장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에서 CPI 물가지표 발표가 나왔는데요. 이 전반적으로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미국의 물가가 좀 진정세를 보였다는 해석이 전반적입니다. 이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 역시 증폭되는 가운데 이 미국의 3대 증시는 간밤에 정말 최고치에 근접한 상태에서 막을 내렸는데요. 이 훈풍에 따른 오늘 우리 증시도 좀 빨간불 켜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0.7%대 지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 역시 0.8%대 상승한 채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간밤에 엔비디아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오는 22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가 굉장히 자극을 받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끄는 반도체 업종 역시 좀 일제히 상승을 하면서 시장의 상승세 선두를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코스피 지수가 2,700선을 넘어서 다음 주에는 좀 2,800선 재탈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인 기대감이 모아지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미국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CPI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국내 증시 오전장부터 굉장히 예의주시를 했었는데요. 특히 소프트웨어 업종이 오늘 강세를 보였고요. 특히 이 중에서도 HBM을 필두로 한 AI 업종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앞으로 더 갈 수 있을지, 더 뚫어낼 수 있을지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또 소비도나 우려감이 줄어들면서 이 전기차와 2차 전지 등 이 소비화력이 관련된 업종의 흐름도 함께 확인하면서 이 관련된 시장에 대한 대응도 함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저희 오스타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시장 마무리가 될지 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 오스타에서는 편재 기자와 함께 이모저모 여러 가지 이슈들 모아보는 모이슈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만나는 트렌드 코너죠. 트렌드 어디 갈까에서는 이 방송인 전혜규 씨와 함께 화려한 장미와 함께 즐기는 곡성 세계 장미 축제에 관한 내용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오늘 장 마감 전에는요, 전반적인 오늘 시장의 섹터 흐름까지 짚어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간접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후의 경제수다 오스타 오늘도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세한 시장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네, 현 시각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양대 시장 빨간불 켜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주고 있는데요.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0.76% 상승한 채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것에 비하면 오후장 들어서 이 상승폭 일부 반납하면서 현재 2,751선에서 지나가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확인해 볼게요. 코스닥에서는 오늘 역시 0.79% 지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에서는 지금 868포인트 선 지나면서 870선 지금 뚫어내지 못하고 오후장에 조금은 이 강세 조금 줄어든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가 나왔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2,500억 원대 매수 우위 보였고요. 기관은 좀 더 물량 많이 담았는데요. 5,800억 원대 매수 우위 보이면서 오늘 지수를 이끌어가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오늘 역시나 쌍끌이 매수가 나와줬는데요. 외국인은 46억 원, 그렇게 물량이 크지는 않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732억 원 매수 우위 보이면서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에서는 전반적으로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의 지금 흐름이 엇갈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0.26% 하락하면서 현재 약보합선 흐름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3.72%, 장 초반보다는 조금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강세 보이면서 19만 원 선 확실하게 다져주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닥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간만에 정말 2차 전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는 현재 2.66% 상승하면서 코스닥 시총 3위 자리에서 현재 2위 자리로 올라선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LCLB는 장 초반에 굉장히 강세 보였었는데 현재는 강보합으로 현재 상승폭 줄어든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시황 살펴봤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저희 자세한 시황 마감 후에 한 번 더 짚어보는 걸로 할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봐야겠죠. 오늘도 편재 기자와 함께 이모저모 여러 가지 이슈들 모아보는 모이슈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자님 오늘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슈가 준비가 되어 있을지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국세청이 지난 14일 상습적으로 세금을 탄로하고 이 고액 체납자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재산 추적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후에는 세금 추징까지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압류 중이던 고액 체납자의 이 가상 자산을 매각을 해서 세금을 거둔 첫 사례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겠다는 이런 핑계가 이제는 통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좀 자세하게 요약을 해주시죠. 네, 국세청은 체납자 641명을 대상으로 재산 추적 조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14일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실시한 이번 조사는 고가의 미술품, 귀금속, 신종 투자 상품 등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들이 적발되는데요. 세금을 낼 여력이 있는데도 내지 않고 고가 미술품 거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상속 포기로 위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압류를 회피한 악성 체납자를 상대로 강제 징수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네, 이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 지금 짧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고가의 미술품 거래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예시로 꼽히고 있는데 이 외에도 좀 상당히 교묘한 방법이 많았다고 하는데 뭐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들 중 285명은 상속 재산이나 골프 회원권 등 재산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체납자들이었습니다. 41명은 빼돌린 세금으로 미술품을 구매해 빌려준 뒤 대여비를 챙기거나 음악 저작권을 취득해 수익금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15명은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타인의 명의 고가 주택에 살거나 고급 차를 타는 등 호화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이었습니다. 또 가상자산에 재산을 숨기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국세청은 지난 21년부터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압류해 왔는데 규모가 총 1,080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과세관청을 포함한 법인은 그동안 압류한 가상화폐를 직접 매각할 수가 없었는데 이달부터는 관계기관 내 협의를 통해 자산 매각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국세청이 이번에는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처음으로 직접 매각을 해서 11억 원을 걷기도 했다고 합니다. 직접 매각까지 했다고 하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괘씸한 체납자들에 대한 처벌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국세청은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조사와 처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체납자의 재산 은닉을 도운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체납 처분 면탈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국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찾아 징수하는 데 국민 여러분의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고 전했고요.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 등을 참고해 적극적인 신고를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 세금을 낸다는 것이 사실 그 순간에는 아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정말 안전하고 튼튼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민의 의무이니만큼 이 부분은 꼭 지켜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소식은 엔터 소식인데요. 이 하이브그룹 방시혁 이사회 의장이 이 최근 경영권 분쟁으로 내분이 있었지만 이 국내 그룹 총수 중 6위에 오르게 되면서 이 엔터 업계 중 최초로 이 대기업 집단에 지정이 됐습니다. 이 김범석 쿠팡 회장과 송치영 두나무 회장은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로 마련한 이 예외 조항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동일인 지정을 피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하이브가 자산 5조 원을 넘기면서 대기업 집단에 지정됐습니다.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 최초인데요.
상장한 지 4년 만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총수 반열에 오르게 된 방시혁 의장은 현재 11개 산하 레이블을 거느리고 있고 종속 기업만 65개에 달합니다. 내부 계열사들의 주주 현황과 주요 경영 사항 등을 모두 자본시장에 공개해야 하는데요. 총수에 지정된 최대 주주 방시혁 의장 역시 친척 일가에 일감을 몰아주진 않는지 규제 당국의 감시가 더욱더 촘촘해지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밖에도 이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곳이 혹시 더 있을까요? 네, K-팝의 세계화 그리고 엔데믹 이후 소비 심리 회복에 따라서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호텔 관광, 의류 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수가 증가했습니다. 카지노 관광업의 파라다이스 호텔과 그리고 호텔 관광업의 소노 인터내셔널 등이 7개 집단이 새로 지정이 되면서 올해 대기업 집단은 88개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쿠팡도 굉장히 덩치가 큰 이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또 제외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쿠팡의 김범석 의장과 코인거래소 업비트를 보유한 두나무 송치형 회장은 총수에서 제외됐습니다. 국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등 총수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번에 있던 이 조치가 이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조금 피하려고 이 빠져나갈 구멍을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와 관련된 소식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지난 13일 이 현지 시간인데요. 미국에서 이제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오픈 AI에서는 깜짝 신제품 공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시연자가 종이에 사랑한다라는 글귀를 쓰고 카메라에 비추자 이 스마트폰 속에서 부끄럽다는 듯이 너는 참 다정하구나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새롭게 이 오픈 AI가 개발을 해낸 챗봇 챗 GPT-4o라고 하네요. 이 굉장히 신선하고 놀라운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SF 영화 아이언맨의 주인공 토니 스타크의 로보스트 자비스가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구글이 말하는 AI를 발표했는데요. 텍스트를 통해 대화할 수 있었던 기존 모델과는 달리 이용자와 실시간 음성으로 대화할 수 있고 질문하는 오픈형 AI가 개발됐습니다. 카메라에 담긴 모습을 보고 상황을 추론하기도 하는데요. 대답하는 시간은 인간과의 응답 시간과 비슷하다고 오픈 AI 측은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답 제공 중에 끼어들어도 대화가 계속 이어질 뿐만 아니라 50개 언어에 대한 챗 GPT의 품질과 속도가 향상됐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버전은 또 무료로 제공된다고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저도 이거 잠깐 찾아봤었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저희 때도 왜 챗봇 같은 거는 네. 그 옛날에 심심이 같은 거 좀 있었잖아요. 기계적으로 그쵸, 답하는. 그쵸. 근데 네. 딱 보면은 사실 이 친구가 기계구나 알 수 있었는데 이 오픈 AI에서 이번에 새로 발표한 이 챗 GPT-4o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사람 같아서 좀 무섭더라고요. 네, 약간 사람이 들어있는 것 같은. 그쵸. 이 불쾌한 골짜기라고 하죠. 기계가 너무 사람 같으면 약간 거부감이 느껴질 정도로 그런 기분이 좀 들기도 하던데 저같이 느끼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AI의 발전, 진짜 무서울 정도로 속도가 빠른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AI의 발전은 음성 비서 분야에서 새로운 경쟁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AI가 사람처럼 공감하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는데요. 삼성전자에서는 2024 CES에서 반려로봇 볼리를 처음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볼리에는 삼성의 빅스비가 좀 탑재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어떻게 진화했을지 기대되기도 합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뭐 이렇게 음성 챗봇, 음성 비서에 관련한 발전이 계속해서 가속화가 되면 우리 삶에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도 이 기술의 발전에 좀 주목을 해봐야겠고 감정은 사실 인간만이 느끼는 인간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까지 앞으로 로봇들이 따라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인간이 로봇과 경쟁했을 때 가질 수 있는 강점은 무엇이 있을까? 무서워요. 그것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은 이 해를 거듭할수록 세계 곳곳에서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동남아 지역에서는 정말 살인적인 폭염이 나타났다고 하고요. 또 남미와 아프리카는 폭우로 기상이라고 합니다. 이 사계절이 뚜렷했던 우리나라도 사실은 요즘에 봄, 가을이 없어졌다고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닌데요. 지난 15일에 부처님 오신 날에 저녁 강원 북부 산간에는 때 아닌 대설주의보가 네.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5월인데 웬 눈이냐 해가지고 이 지역 주민들이 재난 문자가 좀 잘못 온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언론사에 재난 문자 혹시 오발송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제보를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 전해주시죠. 네, 강원 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향로봉에 7cm의 눈이 쌓였다고 합니다. 5월 중순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것은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기상청은 오늘까지 산지에 1에서 5cm까지 눈이 내릴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때 아닌 눈 소식에 수확을 앞둔 산나물이 냉해를 입을 것으로 너무 걱정이 돼서 농가들은 큰 걱정에 나섰습니다. 산나물은 보통 몇 년을 기다려야 수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확을 앞둔 상황에 이렇게 갑작스러운 눈 소식으로 인한 피해는 좀 대비하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네, 그렇군요. 5월에 이 대설특보라니 이 농사 짓는 분들은 굉장히 속상한 소식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동남아에서는 또 이 살인적인 폭염 때문에 또 다른 피해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함께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기록적 폭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동남아는 농축산업 분야가 특히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무더위와 가뭄으로 과일은 물론이고 쌀, 옥수수, 그리고 농작물, 수산물 피해가 컸습니다. 또 체감온도가 50도에 달하자 돼지들이 좀 이상 행동을 보이고 있고요. 닭들은 알을 낳지 못한다고 합니다. 마닐라의 경우 폭염으로 휴교령을 좀 내리기도 했고요. 태국에서는 이미 온열 질환으로 40명 넘게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상기후로 인해서 전 세계 곳곳이 좀 다른 모습으로 지금 기후 변화가 네.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여름에 매해 좀 더워지는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네, 들거든요. 점점 더 폭염이 심해지고 있는데 사실 올해도 올 여름 평년 기온이 예년보다 웃돌 것이라는 이러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이에 따른 대책이 좀 있을까요? 네, 행정안전부가 2024년 여름 폭염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17개 시도에 총 150억 원의 폭염 대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 여름에는 더운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보다 25% 증액된 150억 원이 예산으로 확보해 그늘막과 그리고 물안개 분사 장치 등의 폭염 저감 시설 설치, 그리고 무더위 쉼터의 정비 및 운영, 폭염 예방 물품의 보급과 취약계층 보호 강화, 그리고 폭염 대비 국민 행동 요령 안내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국가에서는 이 세금을 걷어서 앞으로 예상이 되는 이러한 재난에 대해서 좀 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앞으로도 더 신경 써서 건강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준 편지혜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각은 3시 1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장 마감까지 12분여가량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뜨거웠는지 짧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제일 뜨거웠던 이야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금리 인상의 공포 이제 정말 끝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월 이후에 시장이 조금 충격을 받았었던 건요. 네. 사실 올해 들어서 이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연초부터 조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장밋빛 미래를 꿈꾸기도 했었는데 갑자기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것은커녕 앞으로 올릴 수 있다. 맞습니다. 동결도 아니고 더 올릴 수 있다. 이러한 의사를 밝히면서 시장이 좀 흔들렸습니다. 또 몇몇 연준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매파적 발언에 플러스 모호한 파월 의장의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이 시장이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것에서 이제는
금리 인상 혹시 더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공포로까지 이어지게 된 건데요. 하지만 현지 시간으로 14일 파월 의장이 네덜란드에서 올해 들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속도가 좀 완화가 됐다, 이런 의견을 밝히면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제 기준금리를 좀 인하를 안 한다고?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파월 의장이 또 덧붙인 말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따르면 이 다음 조치가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밝히면서 이 정책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은 굉장히 환호를 하면서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파월 의장의 이런 비둘기적인 발언은 이 지난 5월 FOMC 정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내놓았던 발언과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연준은 5월 FOMC에서 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5.25에서 5.50%에 동결하고 또 입장문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로 회복시키는데 추가적인 진전이 좀 부족하다라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이는 연준 의사의 발언은 또 있었는데요. 이 오는 6월에 FOMC 이후 은퇴 예정인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메스터 총재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 등이 재반등할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한 4월 정도에 금리 인하가 상반기 중에 불가하겠다, 원래 3번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이 금리 인하를 2번으로 줄이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이유는 이제 4월 중에 받아보았던 고용 지표나 경제 지표들의 결과가 예상치를 웃돌았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나온 이제 경제 지표나 고용 지표 보고서 같은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4월 고용 보고서에서 이제 미국의 고용 시장의 열기가 좀 가라앉았다, 이런 결과를 만나볼 수가 있었고요. 그 외에도 PPI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살짝 웃돌게 나오기는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 부분까지는 아직 괜찮다, 이렇게 또 한번 시장의 우려를 잠재워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좀 결정적으로 기다려왔던 게 이제 CPI 지표였던 거거든요. 고용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좀 안심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한 번 더 이 물가가 안정화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해야지 우리가 시장의 이 뜨거운 증시 열기를 이끌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CPI가 예상치보다 조금 더 낮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긍정적으로 잘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매파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던 이 연준의 인사들도 좀 잠잠해졌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메스터 총재처럼 비둘기파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는 인사들은 좀 직접적으로 이에 대해서 발언을 한 건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여러 가지 리스크를 좀 대응을 잘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더 강력하게 덧붙이기를 솔직히 말해서 to be honest 이렇게 얘기했겠죠? 솔직히 말해서 현 수준에서는 아예 금리를 올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직접적인 의견까지 좀 덧붙여줬다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금리에 민감한 업종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부동산이나 IT, 그쵸.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이러한 업종들이 이 금리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민감하게 움직이기도 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관련 업종 한번 살펴보시면 이 제약바이오에서 향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현재 1%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알테오젠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알테오젠은 오늘 역시 1%대 상승하면서 현재 지금 장 마감으로 가면서 조금 힘이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바이넥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넥스도 역시 오늘 장 지금 후반으로 가면서 전반적으로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2.87%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와 반대로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SK 하이닉스는 오늘 이제 물가 상승세 둔화로 인해서 이 기술주가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었다,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과연 4월의 CPI 후에 오랜만에 찾아온 이 시장의 희망적인 무드가 언제까지 갈지, 또 시장을 우울하게 할 혹시 새로운 악재가 나타나거나 변수가 생기지는 않을지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서 면밀하게 체크해 보시고 이 포트까지 확인해 보셔야겠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슈 살펴볼 게 있는데요. 이 워렌 버핏 이야기가 또 시장에서 뜨겁습니다. 이 워렌 버핏이 애플을 팔고 과연 산 주식이 무엇인가 궁금하셨던 시청자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그 종목이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사실은 주식 투자 공부를 하면서 가장 많이들 찾으시는 책이 바로 워렌 버핏의 책이기도 한데요. 이 워렌 버핏 명언 중에서 좀 우리 해리맨커는 기억에 남는 명언 있으세요? 사실 암기력이 좋지 않아서 네. 잘 외우진 못하는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주가의 변동성을 적으로 보지 말고 친구로 봐라, 이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변동성? 변동성만큼 무서운 게 사실 없는데 좀 무서운 친구 아닌가 싶은데요. 네. 워렌 버핏은 이번에도 자신이 했던 말과 비슷한 이 투자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올해 애플의 지분도 일부 좀 정리를 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인 1,890억 달러 수준의 이 현금성 자산을 쌓아두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돈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200조 정도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규모인 거죠. 네. 과연 이 어마어마한 현금을 어디다 투자할까?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쏠렸는데 이 워렌 버핏 회장이 이달 초에 열린 연례 주주총회에서 이야기하기를 큰 돈을 벌게 해주면서도 위험이 적은 기업을 찾기 전에는 섣불리 투자하지 않겠다, 이렇게 좀 공언을 했다고 합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성장성과 혁신을 기대하면서 투자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해야 할 요인이 남아 있지만 과연 그렇지 않고 위험이 적으면서 큰 돈을 만지게 해주는 기업은 과연 뭘까? 좀 궁금한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그랬던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사들인 주식이 바로 스위스의 보험사 처부그룹의 지분을 대량으로 사들인 거라고 합니다. 이 미국의 대형 투자사들은 매분기 보유 주식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는데 버크셔 해서웨이가 공개한 자료에서는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이 보험사의 지분을 인수한 부분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워렌 버핏이 아무데나 투자를 하지 않을 텐데 이 회사 버크셔까지 그쵸. 어떤 관점으로 이 처부의 투자 매력을 본 것일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요. 몇 가지 각도에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처부그룹은요, 이 보험 부분의 대여예요. 그래서 이 손해보험 부분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상장 보험 집단이고요. 이 4만여 명의 인력을 두고 있고 또 세계의 54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대 기업인데요. 2023년 기준으로는 이 보유 자산이 2,250억 달러 수준입니다. 자, 근데 처부는 동종업계 대비 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저렴한 수준인데요. 이 처부가 속한 S&P 500 기업들의 평균 이 PER은 20.6배인데 이 처부의 PER은 현재 11.2배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 부분 상장사들의 평균 PER보다 15.3배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말한 큰 돈으로 벌게 해줄 싼 기업을 정말 역시 찰떡같이 잘 찾아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하나 재밌는 부분은 이 회사가 최근에 좀 뜻하지 않은 주가 하락을 겪은 경험이 있다는 건데요. 지난 3월 미국의 볼티모어 항구에서 다리가 붕괴되는 사고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무너진 다리에 손해보험사가 처벌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잠시 출렁였었는데요. 사실은 이 사고로 인해서 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보상을 직면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기는 했지만 생각보다 까놓고 보면 그렇게 많은 보험금을 필요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주가가 하락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손해율이 크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겠죠? 네, 오늘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잘 아는 길로 간다, 이런 워렌 버핏의 수가 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미국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봤고요. 영원한 투자의 스승 이 워렌 버핏과 관련한 내용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장 마감 상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대 시장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CPI 둔화로 인해서 이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을 하면서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이 훈풍이 국내 증시까지도 이어졌는데요.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0.89%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2,754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장 초반부터는 강세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2,700선 안착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거의 1% 가까이 상승하면서 0.88% 상승 마감했는데요. 870선 다가가지 못하고 869선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수급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에서는 역시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나왔는데요. 기관의 물량이 컸습니다. 6,700억 원 담는 모습 나타났고 외국인은 3,100억 원대 담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역시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수 포지션 나타났습니다. 기관은 745억 원 매수 우위 보였고요. 외국인은 200억 원대 매수세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1위에서 5위까지 현재 혼조세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는 조금 약세 보였습니다. 현재 0.13% 약보합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SK하이닉스는 장 막판에 조금 더 힘을 내주면서 4%대 상승 마감했네요. 19만 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2차전지 대형주들 상승 흐름 나타났는데요. 에코프로비엠 2%대, 에코프로도 역시 2%대 상승했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대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2위 자리로 올라섰습니다. HLB는 장 초반에 굉장히 강세 보였었는데 장 후반으로 가면서 힘이 좀 빠졌는데요. 그래도 1%대 상승하면서 95,8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모두 다행히 빨간불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아쉽게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조금 빠지면서 혼조세를 보였고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엔캠과 알테오젠 희비가 엇갈린 부분이 조금 주목할 만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이 알테오젠과 엔캠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까지 이 세 가지 종목이 이번 5월에 이 MSCI 지수로 새롭게 편입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아마 이 소식을 기대하고 매수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이렇게 짧게 한번 짚어봤고요. 저희는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좀 뜨거웠던 특징주들 몇 가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일단 상한가 간 종목들부터 한번 먼저 체크를 해봤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이 상한가 간 종목들이 그래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한국 화장품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화장품주들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다. 1분기 실적이 잘 나왔고 우리나라의 K 화장품들, K-뷰티 외국에서도 인기다. 이런 소식들 계속 연이어서 전달을 해드렸잖아요. 이 때문에 오늘 우리 장에서도 이 화장품 OEM 테마주들이 좀 크게 치솟으면서 장중에 이렇게 상한가 기록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어떤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볼까요? 오늘은 화장품도 잘 갔는데 오늘은 또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온 것이 이 반도체 업종입니다. 이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굉장히 좋게 나왔고 이 미국의 주요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잘 나오게 되면서 국내 증시도 좀 훈풍이 불어오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자, 먼저 반도체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현재 0.82%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조금 전반적으로 힘이 조금 빠진 모습인데요. 네. 43,15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2.93%, 장 초반보다는 약간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거의 3%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뿐만 아니라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고 아까도 언급해 드렸잖아요. 이러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 반도체 업종에도 훈풍을 불어넣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이 반도체 종목들, 빨간불 켠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 EUV 공정의 핵심 소재를 양산하는 기업으로 굉장히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좀 이름이 어렵습니다. 이 노광 공정에 꼭 필요한 포토레지스트를 구성하는 굳이 풀어서 말하자면 프로필렌 클린콜 메틸 에테르 아세트산 이거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캠트로닉스에서 순도 99.999% 양산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좀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또 보였다고 하니까 역시나 오늘 시장에서도 반도체주만큼 이야기거리 많은 종목군이 또 따로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트렌드 어디 갈까 코너에서는 방송인 전혜규 씨와 함께 이 곡성 세계 장미 축제에 대한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실 전혜규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또 어떤 재밌는 랜선 여행 떠나볼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떠나볼 축제는 곡성 세계 장미 축제라고 합니다. 장미는 사실은 싫어하는 분들이 없으시잖아요. 맞아요. 너무 예쁜 꽃이고 향기도 좋고요. 왜 곡성에서 장미 축제를 하는지 이 연결고리가 좀 궁금할 뿐인데 곡성과 장미 어떤 연관이 있나요? 네, 곡성은 섬진강을 낀 도시로 곡성의 섬진강 기차마을은 곡성군의 랜드마크인데요. 일찍이 곡성은 이곳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7만 5천 제곱미터, 그러니까 2만 3천 평 규모의 대형 장미 정원에 1,400종의 유럽산 희귀 장미와 사계절 초와 수만 본을 식재해서 이색적이고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외 및 해외 관광객을 유입하였는데요. 지역 관광 산업 견인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고 합니다. 1998년에 폐선된 기찻길을 장미로 수놓아서 특구 고도화 사업으로 탈바꿈한 것인데요. 작년에 곡성군은 특구 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기존 4만 평방미터였던 기차마을 장미 정원을 7만 5천 평방미터로 2배 이상 확장한 것이라고 합니다. 오, 정말 기대가 되는 내용인데요. 사실 장미하면 굉장히 화려하고 이 고급진 꽃이라서 막 프로포즈 할 때도 막 선물로 주고 하잖아요. 자, 올해 이 곡성 세계 장미 축제 핵심 컨셉이 뭔지도 궁금해요. 네, 올해 곡성 세계 장미 축제의 주제는 위더 로즈로, 이는 위아더 로즈의 줄임말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장미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곡성만의 독특하고 매혹적인 장미 축제를 만들기 위해 올해 장미 축제의 핵심 컨셉은 더 레드라고 합니다. 더 레드의 레드는 RED는 로맨틱, 흥미진진함, 즐거움을 의미하며 이는 강렬한 빨간색과 그 색상이 주는 낭만적이고 신나는 느낌을 각 공연과 프로그램에 녹여내어서 축제장 곳곳에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 이 RED 글자 하나하나마다 그러니까 뜻을 담은 거네요. 로맨틱, 익사이트먼트, 딜라이트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핵심 컨셉으로 잡은 건데 여기에 따른 다양한 공연들까지도 준비가 된다고 합니다. 먼저 그러면은 저희 이것도 컨셉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로맨틱, R에 해당하는 이 로맨틱한 공연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로맨틱 컨셉에 맞춘 더 로맨틱 로즈 콘서트는 축제 첫날인 17일 개막 공연 후에 OST의 여왕 린과 미스트롯 3 곡성 출신 나영이 맡아서 장미 축제의 첫날 밤을 아름답게 수놓는다고 하는데요. 18일 토요일에 더 로맨틱 로즈 블로썸 공연에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를 부른 하이키와 곡성군 홍보대사 파스텔걸스가 출연하는 아이돌 스페셜 콘서트가 열린다고 합니다.
또한 화려한 퍼포먼스, 뮤지컬 로즈 갈라와 첼로와 영화 음악의 콜라보 공연, 뮤직 위드 로즈 공연도 함께 선보인다고 하니까 정말 무척 가보고 싶은 축제입니다. 네, 듣기만 해도 너무 로맨틱하고 정말 사랑에 빠질 것 같은 그러한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이 익사이팅은 또 어떤 공연 내용일까요? 네, 19일 일요일에는 익사이팅 컨셉에 맞춰서 신나는 더 익사이팅 장미꽃 콘서트를 준비했다고 하고요. 대체 불가 듀엣 노라조, 앰비엔트 쇼킹나이트 최종 우승팀, 군조크루, 차세대 트로테세, 옥성 옥과 출신 한태연이 무대를 함께 꾸민다고 합니다. 평일에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이 함께 축제를 즐길 수도 있도록 관내 지역 문화예술인과 예술단체 33개 팀 그리고 곡성 출신 가수들이 장미축제를 세계에 알리고자 무대를 함께 한다고 합니다. 축제 마지막 토요일인 25일에는 더 신나는 익사이팅 공연으로 아모르트로 투나잇 공연이 펼쳐진다고 하고요. 이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신나는 트롯 콘서트로 김연자, 문희옥, 그리고 불타는 트롯맨 곡성 출신 가수 이수호가 출연한다고 합니다. 오, 생각보다 이 곡성 출신 유명인 가수분들이 많아서 놀랍습니다. 이 한 컨셉 정말 공을 많이 들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딜라이트, 이 즐거움의 컨셉에는 과연 어떤 공연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지 궁금한데요. 뭐가 있을까요? 네, 26일 딜라이트 컨셉의 더 딜라이트 로즈 갈라쇼로 곡성군 홍보대사 진시몬, 수아진 밴드가 함께한다고 하는데요. 또한 축제 마지막은 락 페스티벌의 디바인 조유진의 체리필터가 맡아서 화려하고 신나는 축제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화려한 장미와 함께 신나는 행복한 축제를 위해서 이 밖에도 눈앞에서 생생히 펼쳐지는 게릴라 왈츠, 신장미 풍류, 또 곡성 장미축제만의 기획 공연으로 풍성한 볼거리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외에 부대 행사로 메인 경품 이벤트인 행운의 황금 장미를 찾아라도 매일 펼쳐지고요. 올해는 내 이름은 장미라는 전국 장미 소환도 새롭게 신설했다고 합니다. 또 붉은색 옷을 입고 SNS에 인증하면 기념품을 제공하는 드레스 코드 레드도 작년 인기에 힘입어서 계속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드레스 코드를 착장하시고 사진 피드를 박제하시면 축제를 2배는 더 즐겁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들어보니까 이 착장도 드레스 코드 딱 맞게 가면 좋겠다. 그래서 네. 하이밍커 이대로 그냥 가시면 그러니까요. 네, 딱 되겠다라는 바로 생각도 당첨이죠. 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공연도 공연이지만 이 RED 컨셉에 맞는 공연도 공연이지만 또 아무래도 장미 축제니까 가서 예쁜 장미와 함께 화려한 장미와 함께 사진 찍으려고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장미도 종류가 많으니까 또 이 부분도 그죠. 어떤지 얘기해 주세요. 네, 현재 섬진강 기차마을은 정말 향기로운 장미 향기로 가득 이제 장미가 개화를 시작하면서 5월의 맑은 하늘과 찰떡 궁합으로 어우러지고 있는데요. 7만 5천 평방미터 장미 정원은 국내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유럽 등 각지에서 온 세계 정말 희귀한 명품 장미를 가꾸는 손길로 분주합니다. 각종 다양한 품종의 장미부터 희귀종 장미까지 볼 수 있는 기회인데요. 다양한 장미의 종류와 화려한 자태에 어디서 찍어도 인생샷을 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섬진강 쪽에 여행을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장미 보러 가지는 않았었고 이 핑크뮬리라고 하나요? 아, 네. 그 꽃이 이 하동 섬진강 부근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서 간 적이 있었는데 섬진강 근처 마을이 정말 자연 경관이 아름답더라고요. 볼 것도 정말 많다 보니까 더 유명해지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던데 마침 이 곡성 세계 장미 축제는 이 지역민들과 더 많이 함께하기 위해서 축제장을 이 섬진강 기차마을에 한정하지 않고 또 지역 곳곳으로 이렇게 확대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곡성 장미축제는 특히 지역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
축제 장소를 섬진강 기차마을로 한정하지 않고 지역 내 곳곳에 프로그램을 배치해서 축제의 확장성도 갖추려고 노력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0만여 평의 밀밭으로 수놓아진 아름다운 섬진강 동화정원, 첼로 버스킹 영상과 월드 요들 페스티벌 국제음악회 참가자 연주 영상도 제작 활용할 방침이라고 하고요. 지난 4월 개소한 곡성 어린이 도서관은 장미 축제에 맞춰서 페이퍼 콜라주 마음꽃과 보헤미안 라림바 공연, 폴짝폴짝 실감형 동화 체험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축제장 방문객을 위하여 철저한 주차 안내 및 교통 통제 계획 수립을 마쳤으며 곡성 경찰서, 또 곡성 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도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어서 안전면에서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주말에는 방문객이 밀집되므로 장미 본연의 아름다움과 향에 집중하고 싶으신 분은 주말은 피하고 평일 오전에 장미 축제장을 즐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듣기만 해도 정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요즘에 길을 걷다 보면은 딱 장미가 피는 시즌이어서 이제 길에 장미들이 좀 많이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장미가 많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좀 사진 찍고 구경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축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언제 열리는지 또 어디서 뭐 교통편, 입장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축제 정보 정리에 앞서서 곡성 세계 장미 축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방문했는지 한번 정리해드려 보면요. 2023년 곡성 세계 장미 축제 기간에 섬진강 기차마을 1일 최다 방문객은 4만 5천 명이었고요. 총 방문객 수는 22만 9천 명을 기록했다고 해요. 한편 곡성 세계 장미 축제는 지난 2월 콘텐츠의 차별성과 정체성을 인정받아서 2024년부터 2025년에 걸쳐서 문화체육관광부 예비축제로 선정되었으며 2024년 전라남도 대표 축제이기도 합니다. 5월 나들이를 계속 계획하신다면 꼭 곡성 세계 장미축제를 염두에 두시고 동선을 짜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축제장인 섬진강 기차마을은 전남 곡성군 오곡면 기차마을로 232번지에 위치해 있고요. 입장료는 5,000원이고 축제 기간은 5월 17일부터 26일까지로 섬진강 기차마을 매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라고 합니다. 달콤한 향기를 머금은 제14회 곡성 세계 장미축제에서 소중한 사람에게 좋은 특별한 추억을 선물해보면 어떠실까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트렌드 어디 갈까에서는 정말 볼거리, 즐길거리가 다양한 곡성 장미축제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곡성이라는 지역을 사실 영화에서 주로 많이 들어봐서 어떤 이미지인지 좀 이렇게 쉽게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셨을 수도 있는데 정말 아름다운 자연경관 가지고 있는 섬진강 주변에 또 예쁜 꽃들까지 어우러진 봄나들이 즐기기 딱 좋은 동네라고 하니까요.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그러면 함께 해주신 방송인 전혜규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장 마감 상황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휴일이었기 때문에 우리 장 쉬어갔는데요. 오늘 다시 재개된 시장 오랜만에 양대 시장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 뉴욕의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도 모두 훈풍이 불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 물가 상승세 둔화가 확인되면서 금리나 기대감, 국내 증시까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83% 상승하면서 2,750선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95% 거의 1% 가까이 올라가면서 870선에서 안착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이 상승한 것은 이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 모두 물량을 많이 담아내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양대 시장 모두 장 후반으로 가면서 점점 더 이 상승폭을 조금은 반납하면서 약해지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빨간불 켜면서 내일 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기대하는 모습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 대부분 살펴보면 반도체 업종들이 상승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네, 내일은 더 시장에 가깝고 유익한 경제 이슈들 챙겨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는 언제나 네이버와 유튜브를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간접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오스타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